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1번화 이강좌입니다. 오늘은 제14장 케미칼 키네틱스 화학 반응 속도론 반응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1강 반응 속도론은 3강에 걸쳐서 2강인가요? 3강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rate law, 그래서 속도 법칙에 관한 얘기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에 이제 리액션 레이트 속도에 관한 얘기고, 속도 법칙이니까 속도 법칙은 differential rate law가 있고요, integrated rate law가 있어요. 뭐 그런 게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제 1강으로 다뤄보겠고, 다음에 이제 속도 이론 rate theory 이걸로 제 2강 하겠고, 제 3강으로 이제 리액션 메커니즘하고 이제 카탈리시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3강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액션, 보통 이제 화학 반응에 관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현상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화학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케미컬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화학 반응식. 근데 이제 균형 맞춰서 이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 밸런스 케미컬 이퀘이션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밝히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반응물이 있었고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이 얼마나 많이 얻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화학 평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반응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산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 쇠의 그 실같이 만드는 거 있어요. 울, 글래스, 스틸 울이라고 그러는데, 쇠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가늘어요. 이거 불을 붙이면 진짜 잘 탑니다. 확 타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 그러니까 철의 산화 반응이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이 될 수가 있고,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런데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아이언 조각을 약한 묽은 산 아주 묽은 다일루트에 집어넣은 거하고, 진한 산에 집어넣은 거하고, 속도가 다르죠. 여긴 그 수소가 만들어질 텐데, 그 수소 기포가 막 나오고, 여기는 뭐 보글보글 천천히 나오고, 이렇게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어떻게의 문제가 키네틱스, 속도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케미컬 키네틱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상태의 변화,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죠.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거는 change of state다.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A란 상태가 있었는데 이게 B란 상태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A란 상태를 reactant state, 즉 반응물 상태, B란 상태를 생성물 상태, 프로덕트 스테이트. 그래서 여기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케미컬 키네틱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how fast, 얼마나 빨리에 관한 문제는 rate, 속도라고 하고요. 반응 속도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리액션 메커니즘, 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기작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반응 기작. 그런데 그보다 그냥 보통 메커니즘 이렇게 쓰면 우리 뭐 현대적인 젊은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일단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을 합니다. 반응물이 많으면 뭐 속도가 빠르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뭐 속도가 빠르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반응 물질들이 고체라면 서피스 에어리어가, 그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 서로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캐탈리시스, 이건 뭐냐면 촉매죠. 촉매가 있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촉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탈리시스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메커니즘은 뭐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묵지 파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 이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리액션 레이트를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얼마나 빨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반응은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이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약간 키워서. 예. 그래서 A라고 하는 반응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B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진행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뭐 그냥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진행하는 이 반응인데, 여기서 보면은 체험에 뭐만 있었어요. 여기 저 시간 초에 A만 있었죠. A만 있었어요. A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A만 있었는데 A가 점점 반응을 하니까 없어져 가요. 그 대신에 B가 점점 생기죠.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니까. 자,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0초,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죠. 예, 60초. 이렇게 1분 동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동안 여기서 보면 시간이 세크로해서 60초까지 가는 동안 A가 이렇게 쭉 줄어들고 색깔이 바뀌었네. 예, 이렇게 B가 증가하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봤더니 A가 처음엔 다 많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빨간 색깔 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겨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농도 단위로 해서 A의 농도를 플러트를 했고, 그리고 B의 농도를 플러트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보였어요. 자,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B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시간당 B의 증가분, 시간 변화분의 B의 증가분을 우리가 속도라고 할 수 있죠. A의 반응물의 입장에서 보면 A의 감소분을 T의 시간의 증가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증가분의 A 감소 마이너가 되죠. 이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트는 플러스로 양의 수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앞에다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서 우리가 레이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DA DT 미분을 쓴다면 여기 델타를 썼지만 아니면 생성물 쪽에서는 플러스로 dB dt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그러니까 A 대문자 A, 이거 A란 화합물이 A몰, B란 화합물이 B몰 반응해서 C란 화합물 C몰, D란 화합물 조그만 걸로 D몰 이렇게 생성된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일반적인 반응이니까 생성물에 대해서는 플러스 사인을 줍니다. 그래야지 저 레이트가 양수가 되니까. 반응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사인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 A로 표현을 하든 B로 표현을 하든 C로 표현을 하든 D로 표현을 하든 똑같은 숫자를 레이트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반응식에 나타나는 그 반응물의 화학 양면 계수죠.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로 역수를 취해서 곱해줘요. 그래서 레이트는 마이너스 a분의 1 da dt 아니면 마이너스 b분의 1 db dt. 이거는 이제 반응물에 대한 거. 생성물 쪽에서 나타나면 c분의 1 dc dt, d분의 1 dd dt 하게 되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우리가 속도, 농도 변화를 재든지 우리가 속도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응이 있어요. 2배 N2O5가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저번에 했었는데 나이트로젠, 다이나이트로젠, 펜톡사이드 기체예요. 기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NO2, 이건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되고 이거는 뭐 산소, 옥시전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기체 반응인데 2몰이 반응해서 4몰과 1몰 생기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간 보통 초로 나타납니다. SI 단위가 이렇기도 하고 100초, 200초, 300초, 700초까지 N2O5의 말하자면 농도가 이렇게 보니까 0.02에서 줄어드네요. 이거 반응물이니까. 그리고 여기 NO2, O2가 없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작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줄어들고 NO2하고 O2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쭉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같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반응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이거대로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반응물이 N2O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개수가 2가 있어서 D N2O5 이렇게 대괄호에다 넣으면 이것은 우리가 몰 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DT 그리고 생성물이니까 플러스로 4분의 1 DNO2 DT 그리고 여기는 1이죠. 이게 없는 건 1이에요. 그래서 DO2 DT 안 쓰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산소가 생성되는 레이트는 뭐 그냥 O2의 생성 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O2인데 그래서 어떤 두 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초, 300초. 그래서 400초 대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400초 대의 농도 빼기 300초 대의 농도.
그렇죠? 예. 그리고 400초, 300초 빼니까 100초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러니까 350초대의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간이니까. 예, 그것이 9.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몰 리터, 몰 퍼 세컨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정량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반응식은 이거고요. 여기서 이제 엔트로파이브 색깔이 뭐 이렇진 않지만 이제 컬러 코드로 여기서 이것에서 이렇게 이제 반응물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 그리고 NO2하고 O2는 없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증가해가는 이제 그거를 나타내 줬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거 100초, 200초, 700초까지 표에 있었던 거 이렇게 플러스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우리가 300초에서 400초 O2에 관해서 이 속도를 쟀잖아요. 여기 농도에서 여기 농도 빼주고 그거를 시간 증가분으로 나눠주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든 화학양분 개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거는 여기에서 구한 속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 4배가 되겠고 이것은 여기서 구한 속도의 2배가 될 텐데 마이너스로 2배가 되겠죠. 이건 없어지고 이건 생성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재보면 여기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응물이 점점 생겨질수록 없어질수록 반응물 농도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저하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디서 언제 반응 속도를 재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그걸 평균 속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속도 얘기할 적엔 언제 쟀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초기 속도를 가지고 반응 속도론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그 얘기 여기서 좀 더 할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NO2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일반적으로 구간을 뭐 100초에서 600초까지 또는 뭐 여기는 어디였나 200초에서 500초까지,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300에서 400초까지 해갖고 재면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그 중앙점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사실 슬로프가 이런 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평행은 아니거든요. 거의 평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여기하고 제가 완전히 다르겠죠. 여기하고 여기를 잰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평균 속도, 에버리지,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 그 점에 대한 탄젠트,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 기울기를 정하는 순간 속도, 그 인스턴트 리액션 레이트,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그 다음에 이거 평균을 하는 건 에버리지 레이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처음에 초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재는 거죠. 0초 때 그때의 그 접선을 가지고 재는 그 초기 속도, 이니셜 레이트.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세 가지로 하는데, 이니셜 레이트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이니셜 레이트를 가지고 속도 법칙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도 법칙은 어떻게 쓰냐면 속도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 미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속도는 뭐 마이너스 반응물이니까 a분의 1, 여기 a가 있었고요. 스몰 a, 그 다음에 dA, dt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으로 이 속도가 이 미분으로 나타내지고, 이 미분으로 나타내는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 여기 A, B 뭐 많이 있는데 뭐 A, B 이런 반응물의 농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요? The rate of the reaction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of reactant. 반응물의 농도의 함수로서 나타내 준 것을 우리가 differential rate law라고 합니다. differential, 그러니까 미분, rate, 속도, law, 법칙. 그래서 differential rate law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분이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의 어떤 함수가 되죠. 그래서 미분이 들어가 있는 식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적분해줘요. 그래서 뭐가 나오겠어요? Integrated Rate Law, 그러니까 적분 방정식,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레이트는 농도의 함수예요. 근데 뭐의 농도? 리액탄트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쓰면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근데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하냐? A의 M승에 비례하고 B의 N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수가 붙어요. 이게 뭐 정수뿐만 아니고 반정수도 붙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소수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ate constant, 속도 상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 여기서 a에 관한 m은 뭐라고 해요? 이 m을 그 a에 관해서 반응 차수, the order of the reaction with respect to a. 그럼 n은 그 b에 관한 거죠. 그래서 b에 관한 반응 차수, the order with respect to b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m, n 뭐 이런 거 쭉 지수를 다 합친 거를 전체 반응 속도, 전체 반응 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overall order of the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한다는 거, 이 용어들을 조금 뭐 반응 차수, 반응 상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세츄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들이 A, B, C 많은데 B, C, D, E 이런 걸 많이 넣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A의 농도에만 관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A에 관해서 농도 관찰이 된다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A가 반응물이 A가 반응물인데 프로덕트 생성물로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K에 A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K에 A의 농도에 0승이 되는 거. 우리가 이걸 0차 반응. 그렇죠? A의 1승이 되면 1차 반응. A의 2승 되면 2차 반응.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속도 법칙을 연구한다. 뭐 실험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속도 어떤 반응물에 대해서 몇 차인가 반응 차수를 결정하고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다 이제 쭉 해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차수가요. 이런 반응식에 있어서 반응 계수하고 여기 저기 반응물질들의 화학 양론 계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차수들은 화학 양론식에서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저기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A 농도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뭐 2배가 되다. 그럼 1차 반응이죠. 그죠? A 농도하고 상관없더라. 0차 반응이 되겠죠. A 농도가 2배가 됐더니 이 반응 속도가 4배가 늘었다. 그러면 2차 반응이죠. A의 제곱이니까. 뭐 9배가 됐다. 그러면 3차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배가 됐다. 그럼 3차 반응이라는 뜻이죠. A의 3승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반응 차수를 반응 속도식을, 속도 법칙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속도 법칙 결정한다는 것은 오더하고 차수하고 속도 상수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속도 법칙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반응들의 예가 있는데 트라이메틸 브로마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메틸기가 3개니까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경우예요. 이것이 BR이 떨어져 나고 OH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가수분해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치환 반응이죠. 치환 반응이 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보면 레이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고 사실 이건 많이 있는 거예요. 용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고 반응물 이거에 대해서만 트라이메틸 브로마이드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만 1차 반응이다. 근데 뭐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랑 똑같네요. 그렇지만 뭐 이것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초산이에요. 아니죠. 개미산, 포믹 애시드, HCOOH, 거기다 BR2 들어가서 반응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 속도 지켜보니까 여기에는 의존하지 않아요. 뭐에만? 얘에만. 그리고 그거는 1차 반응으로 합니다. 물론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도 여기서 우연히 나이가 일로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BrO3 마이너스 이온이 BR 이온하고 해서 이렇게 그 BR2로 되는 이런 반응인데 이거에 대한 속도 식점은 이거에 대해서 1차, 이거에 대해서 5차, 이거에 대해서 6차가 아니고 보면은 1차, 여기는 1차죠. 그리고 여기는 2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속도식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 결정해주면 속도 법칙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거는 H2I2에서 EHI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1차, 2차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뭐 여기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카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책에서는. 근데 어쨌든 초기 속도로 우리가 레이트로를 결정을 하는데
보통 A하고 B하고 해서 컬러 코드가 있네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프로덕트 만드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초기 속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러니까 A가 두 개 있고 B가 네 개 있을 때 뭐 1몰 대 4몰로 했다는 얘기겠죠. 속도가 1몰 per second였어요. 그러니까 1초에 1몰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레이트가 나왔어요. 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B는 그냥 똑같고 A만 2배로 해줬죠. 그때는 초기 속도가 2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2몰 per second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는 그대로 두고 B를 2배로 해줬더니 2몰 per secon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의 농도에 대해서도 보면 그 2배를 해주니까 2배, B의 농도에 대해서도 2배를 해주니까 2배 됐어요. 그럼 둘 다 2배를 해줬더니 4몰 per second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2배 곱하기 2배가 되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도 1차, B에 대해서 1차, AB에 대해서도 각각 1차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법칙이 여기서 우리가 속도 법칙이 레이트는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였고 DADT라고 쓸 수가 있는데 K는 K, A의 M차, B의 N차인데 M equal 1, 1이고 N도 1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거 초기 속도를 쭉 그 농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한 점을 잡아가지고 한 실험을 통해서 A, B 값을 주고 K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뭐 A에 대해서 1몰, 뭐 B에 대해서 2몰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험으로 레이트 로우를 결정을 하는데 아까 건 좀 카툰이니까 뭐 초등학교 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으니까 숫자를 갖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2NO가 O2하고 해서 산화되는 반응, 2NO2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레이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첫 번째는 0.015 NO가 그리고 O2도 0.015 1대1로 가지고 했더니 레이트가 0.024 몰 per 세컨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O2를 그대로 두고 NO만 2배로 해줬을 때 0.096 됐죠. 이게 2배인가요? 아니죠. 4배죠. 아닌가요? 4배죠. 예, 4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NO를 그냥 두고 0.015, 0.015 그냥 두고 O2를 2배를 해줬더니 0.048 이거는 2배가 됐죠. 그래서 NO에 대해서는 4배가 되고 O2에 대해서는 농도 2배 증가에 따라서 2배가 되는 2배가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NO에 대해서는 2차 반응, O2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트식을 결정을 하는데 O2에 대해서 적으니까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DO2 DT, K, NO2 그리고 O2에 대해서 1승 이게 이제 속도 법칙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K를 구해주면 돼요. K 구해줄 적에는 NO 농도, O2 농도 집어넣고 레이트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키를 구할 수가 있죠. 뭐 4번을 다 했고 평균을 내든 뭐 한 번에 그것이 다 똑같이 나오면 아주 잘하는 실험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속도 법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실험 결과로부터 NO에 대해서 2차, O2에 대해서 1차 해서 이렇게 속도식을 적었다 하는 겁니다. 전체 반응 속도는 여기가 2, 1 그러니까 3차 반응이 되겠죠. 그 3차 반응인 줄 알려면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 해주고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3차니까 이거에 8배가 되면 되겠죠. 8배. 그래서 왜냐면 2의 3승이니까. 그래서 2배 했을 때 8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 보셨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매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잔소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탐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카데미아의 시민 그 거주민이니까 레지던트니까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실험 뭐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H2O2가 분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H2O2는 보통 수용액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겠죠. 그냥 보통 대기압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O2가 만들어지고 뭐 H2O는 이제 그 액체 상태로 되니까 O2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면 뭐가 됩니까?
기압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밀폐가 돼 있어. 플라스틱 안에다 이제 실어놓고 이제 뭐 촉매를 주든지 안 주든지 하면은 이렇게 반응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주입할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뭐 밸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고 해서 외부로 연결시키죠. 뭐 여기다 밸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레셔 센서를 달아줍니다. 프레셔 센서에다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레셔 센서에서 시그널이 나오죠. 보통 시리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AD 컨버터, 그러니까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컴퓨터로 AD 컨버터 붙여주고 숫자로 만들 수가 있죠. 아마 요새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AD 컨버터 붙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 인터페이스를 하면, 좀 오래된 뭐 노트북 같습니다. 뭐 제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노트북에다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숫자로 들어오죠. 그럼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여기서 뭐 미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숫자니까. 예. 뭐 뉴메리컬하게 미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잘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실험을 한 게 15ml 0.175몰 H2O2를 집어넣고 이스트를 줬어요. 드라이 그 빵 같은 거 구울 적에 뭐 쓸 수 있는 이스트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이게 O2가 만들어, 이게 생촉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O2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또 뭐 다른 경우라도, 여러 가지 경우라도 한번 여러분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순서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의 순차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A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A에 대해서 0차 반응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나타나지, 0차니까 1이니까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0차 반응이니까, 자, 이거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학생들이 지금 미분 방정식 배우지 않을 줄은 우리 적분할 줄 아니까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합니다. 변수가 A에 대한 변수가 있고 T에 대한 변수가 있죠. 그거를 A에 대한 변수, T에 대한 변수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dA, dt에서 여기 dt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da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도 이쪽으로 줘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식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그럼 이건 적분하면 인테그랄 da로 적분하면 뭐 t가 0일 때 a0에서 t가 t일 때, 시간 t일 때 a면 a0에서 a까지 적분하는 게가 되죠. 그런데 그건 뭐 1차식이니까 a-a0 이렇게 될 거예요. a-a0. 근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럼 이쪽 적분하면 마이너스 k의 dt니까 k는 상수죠. 그래서 상수 밖으로 빼고, t가 0일 때 t까지니까 뭐 t-0니까 t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여기 미분이었는데 이렇게 적분한 거죠. 이걸 미분 속도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걸 적분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인테그레이티드 레이트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속도 방정식을 뭐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항상 적분 속도 구하고, 미분 속도 법칙은 실험으로 구하고, 거기서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가 하는 건 반감기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속도, 이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조사하는 거는 이거 지우고요. 어떻게 하느냐? 반감기는 일단 초기 농도가 반이 되는 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t = 0일 때 a0였으면 t가 반감기를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가 됐을 때 2분의 1 a0가 되죠. 그럼 여기서 t일 때의 농도 2분의 1 a0 집어넣고, 여기다 a0를 t가 0일 때 a0, 그래서 2분의 1 a0는 a0 kt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타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우를 구해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0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k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2k분의 a0가 반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실제로 보면 a가 a에 대해서 y는 ax 플러스 b 타입인데, 뭐 ax 플러스 b 이런 1차식 리니어 타입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t인 그런 직선이 얻어지겠죠.
절편은 A0 이렇게 얻어지게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예로서 NH3가 그 기체 암모니아가 N2하고 H2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보통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하죠. 이게 있어야지 비료 만드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촉매가 있으면 됩니다. 촉매로 쓰는 것이 여기서는 뭘 갖고 있나요? 제가 금속 표면을 가지고 했어요. 뭐 어떤 니켈이라든지 뭐라고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으네요. 백금이라든지 이런 서피스가 있으면 그 서피스에 아모니아 분자들이 흡착을 하고 기체니까 흡착된 것들이 이제 N2하고 H2하고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생성물들은 N2, H2는 다시 떨어져 나오고 또 이제 다른 암모니아 분자가 붙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표면에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넓으면 반응이 빠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표면적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농도가 아니라 이 표면에 붙을 수 있는 암모니아의 분자 수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이 영차예요. 반응 차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촉매는 반응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응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기체 분자가 많아도 암모니아 분자가 많아도 표면에 붙는 것만 반응을 하니까 또 반응한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이런 반응은 그 반응물에 대해서 영차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속도 법칙을 구해보니까 이게 A는 A0-KT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반응 그 반감기는 EK분의 A0, EK분의 NH3의 초기 농도. 초기 농도가 0.002몰, 0.001몰 이렇게 저기 초기 농도가 이렇게 2배 차이 나는 거. 그래 갖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걸 측정을 하면 이런 직선, 즉 다시 말해서 A에 대해서 반응물에 대해서 반응물의 농도에 대해서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는 이런 그 직선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뭐 마이너스 3.4 곱하기 10마이너스 6수인데 반응 속도 상수는 K죠. K는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3.4 곱하기 10마이너스 6수 몰 퍼 세컨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나 그건 똑같아요. 반응 속도니까. 초기 농도에 따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는 반감기는 초기 농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반응 물질이 많았으면 반감기도 많다. 왜? 영차 반응이 이렇게 많으면 반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되는데 0.002몰에서 출발해서 0.001몰까지 될 때 반감기가 300초 정도 됐고 만약 이게 0.001몰에서 0.000 반으로 줄 때 반감기는 한 150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농도에 반감기가 비례하는 게 영차 반응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반응 하겠습니다. 1차 반응은 여기서 보면 -DADT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그 A에 대해서 1차 하게 되는 거죠. 1차를 하는 겁니다. 자, 1차 반응이 되겠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걸 미분 속도 법칙 이거를 적분해서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구해내는 것을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한다 아니면 속도 법칙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 방정식이니까 풀어야 되죠. 그래서 변수 분리시켜서 같은 변수를 이쪽으로 A를 왼쪽으로 T를 오른쪽으로 모으게 되면 그 마이너스는 이제 이쪽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A분의 DT는 마이너스 KDT. 그래서 이거 A분의 1,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문제 없어요. X분의 1 적분하면 lnx. 그래서 ln, 이거 초기 농도가 T 이퀄 0일 때 A0, T일 때 A. 이건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ln A 마이너스 ln A not. 0이 붙은 걸 제로라고도 하지만 not, NaUGHT, A not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ln A 마이너스 ln A not는 equals, 이쪽은 이제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 KT 되죠. 네, 0에서 T까지 적분한 거니까. 자, 이거를 정리해서 A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ln
A0분의 A0분의 A가 되겠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KT가 되는데 A0 분해니까 분모했던 걸 올려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는 A0 2의 마이너스 KT 이런 식으로 1차 반응 속도의 적분 속도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근데 보통 이걸 주의해서 보세요. 이거는 LNA에 대해서 LNA가 T에 대해서 1차식이죠. 그러니까 리니어, 직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NA를 T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플러스라면 초기 농도 LNA 노트에서 이렇게 슬로프가 내려가는, 이렇게 아래쪽 기울기를 갖는, 여기 이제 이 슬로프에서 마이너스 K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1차 반응의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lf-life, 반응간기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적분속도 법칙 구하고 반감기 구하고 t equal 0일 때 A 노트, t equal 타우일 때 2분의 1 A 노트. 그래서 여기서 데이브 라운은 2분의 1 A, ln 2분의 1 A 노트 마이너스 ln A 노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 마이너스는 로그의 b의 로그가 되죠. 그래서 A 노트 A 노트 상쇄가 되고 ln 2분의 1이 되는데 또 이걸 역수로 취하니까 마이너스 ln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ln2가 마이너스 k 타우가 되고 타우를 구해주면 k분의 ln2 이렇게 되죠. 그 ln2 값이 0.693입니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 계산기 2 누르고 ln10 나오죠. 그래서 k분의 0.693. 그래서 1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 이거 숫자니까 k도 상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차 반응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반응 속도 이렇게 풀었는데 예로 들었는데 얘는 그냥 뭐라고나 픽토리얼, 그러니까 카툰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A가 몇 개입니까? 둘레 16개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반감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우가 T2분의 1이라도 반감기를 씁니다. 타우 지나면 8개가 되고 또 타우가 지나면 4개가 되고 또 타우가 지나면 2개가 되고 또 타우 지나면 1개가 되겠죠. 더 지나면 그냥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 안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반감기가 K분의 ln2 또는 K분의 0.693으로 일정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T = 0일 때 초기 농도 A 노트고, 그러니까 A 노트 2의 마이너스 KT였잖아요. T가 0이니까 2의 제로수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지수 함수에 따라서 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여기 직선곡선 아까 봤으니까 났고, 이제 2차.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이거를 이제 미분속도 법칙을 적분속도 법칙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분속도 법칙이 프로덕트가 되는데 반응물에 대해서 2차 반응입니다. 마이너스 DADT는 K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분리하면 DA over A square equal 마이너스 K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 주니까 X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나오죠. 네, 그럼 뭐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거. 그래서 T = 0일 때 A 노트, T = T일 때 A 해서 적분하면 그 마이너스 A분의 1 이제 이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A 노트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 플러스 해주면서 A분의 1 마이너스 A 노트분의 1이 KT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분속도 법칙을 구했고, 반감기 구하면은 T = 0일 때 A 노트, T가 타우일 때 2분의 1 A 노트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 노트 여기다 집어넣고 A 노트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이거 이제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노트분의 2에서 A 노트분의 1 빼는 거네요. 그래서 A 노트분의 1이 됐고 K 타우니까 타우는 K A 노트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타우가 농도에 의존합니다. 많이 갖고 출발하면 반감기가 줄어들어요. 이게 2차식이라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농도의 역수를 T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뭐가 나오게 됐습니까?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여기 했나요? 두 개의 HI가 H2 플러스 I2로 분해되는 반응인데 HI분의 1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플롯하니까 이렇게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K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절편이 역수가 그러니까 1이겠죠. 여기선 이 역수가 여기 A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편이 초기 농도의 역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툰이네요. 보니까 아마 16개였을 거예요. 16개가 반이 16개 되고 4개 되고 2개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반감기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는데
이게 이제 반감기가 두 번 지나는 게 사실은 반감기가 농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A 농도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가 줄수록 분모가 커지죠.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타우는 증가되죠. 예. 그래서 농도가 반응이 진행감에 따라서 반감기가 증가되는 것이 2차 반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가 이만큼이었는데 두 번째 반감기는 이 농도가 반이 되니까 반감기가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서 여기에 대해서 두 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대해서 뭐 이만큼이 여기에 대해서 두 배가 되게 해서 반감기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초기 농도에 비해서는 이제 두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레이트로를 보면 뭐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DADT를 말하는 겁니다. A에 대해서 0차, A에 대해서 1차, A에 대해서 2차. 그래서 제로스로도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A 농도가 T에 대해서 그냥 1차 함수고요. 그렇죠? 농도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편이니까. 그 다음에 1차 반응의 경우는 lnA가 T에 대해서 1차식이 되고 2차 반응에 대해서는 A분의 1이 T에 대해서 1차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니어 그래프가 어떤 게 주냐면 그냥 농도가 1차식이 되는 게 0차 반응, lnA가 1차식이 되는 게 1차 반응, A분의 1이 1차식이 되는 게 1차식이 되는 게 1차식이 되는 게 2차 반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프라이프는 1차 반응은 컨스탄트예요. K분의 0.693 네, 이고 0차 반응은 컨스탄트가 아니고 농도에 비례하게 되고 2K분의 A0 초기 농도에 비례하게 되고 2차 반응도 컨스탄트가 아니고 반감기가 K A0분의 1 여기에 이제 초기 농도에 반비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 콘스탄트 상수 그리고 이쪽은 반비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까 NO2가 NO하고 O2로 분해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했는데 0초에서부터 500초까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매체 반응이냐를 아는 방법 물론 O2의 농도를 많이 해서 일정하게 두고 NO의 농도를 뭐 두 배로 아니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NO2의 농도 초기 농도를 한 배, 두 배, 뭐 세 배 하면서 이 반응식을 이렇게 이 속도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초기 속도를 재가지고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조금만 했던 게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이제 농도를 배수를 해주면서 반응 속도가 초기 속도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거. 근데 그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초기 속도 재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바로 이게 반응물이 있는 순간 이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초기 속도 특히 이런 경우는 반응물이 한 가지라서 초기 속도 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측정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적분속도 법칙이죠. 그 적분속도 법칙을 어디에 맞는 어떤 적분속도 법칙에 따르는지를 우리가 플롯을 해보면 돼요. 근데 보통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플롯 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물론 딱 직선으로 나오면 몇 차 반응이 있습니까? 그 0차 반응이죠. 네, 0차 반응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보니까 0차 반응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보니까 ln에 대해서 플롯 해보고 a분의 1에 대해서 그러니까 NO2의 농도 그냥 플롯 해보고요. 만약에 이 0차 반응은 이 직선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직선이 아니네요. 그러면 로그 ln 그 NO2를 했더니 이것도 뭐 직선 가까운 것 같지만 아니네요. 뭐 대충 보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NO2분의 1 역수를 측정했더니 직선이 딱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실험 아주 잘한 겁니다. 약간씩 벗어나기도 해요. 자,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2차 반응이다. 이 반응은 2차 반응. 물론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가 2하고 이건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2차 반응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자꾸 접근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수학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14장이죠, 지금? 14장
그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